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텍 강사 이승우입니다. 어제 사고력에 관련돼서 이 뇌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게 재밌나 봐요. 그래서 또 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사회성이 관련된 뇌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사람 뇌 모형이고요. 이 앞쪽을 전두엽,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을 두정엽, 뒤에 부분을 후두엽, 양쪽 측면을 측두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의 뇌 구성이 이제 여기 다 보시면은 이쪽 위가 이제 대뇌, 그 다음에 중뇌, 연수, 요 안에를 간뇌, 그 다음에 옆에 요 모양 있죠? 이게 소뇌예요. 소뇌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그 두 개 딱 튀어나왔죠? 여기랑 여기, 요게 이제 소뇌예요. 대충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사람 뇌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행동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앞에 있는 전두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두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전두엽 앞부분에 있는 전두엽이란 말이에요. 이 전두엽이 발달을 하게 되려면은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사회성과 전두엽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전두엽하고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이 변형계라고 요 안쪽에 있거든요. 요 안에 요 변형계 부분이 있어요. 이 변형계랑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은 언제 되냐? 보통 전두엽이 발달을 하려고 하면은 생각하는 훈련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거에 대해서 창의를 해야 돼요. 창의를 하려면 어차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창의 활동을 안 하잖아요. 그럼 전두엽이 발달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뭐 학교에서 하는 학습은 하더라도 문제는 전두엽이 발달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전두엽이 발달하려면은 일단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린 나이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만들기, 그리기 이런 활동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들기, 그리기 활동을 하려면은 뭘 해야 돼요? 이 손의 부분을 활성화시켜야죠. 손의 부분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만지는 촉감 활동 이걸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촉감 활동을 많이 해서 손해를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36개월까지 애들이 작품이 이렇게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끼고 빼고 그냥 지가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딱 한단 말이야. 그림도 막 낙서하는 정도 이 정도 하고 또 동그라미 그리는 정도에서 이제 조금씩 그림 형태를 밟아가는 거고 만들기도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지 뭐 창의적인 거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손해가 많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우측 뇌가 이제 조금씩 발달을 하면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 모든 감각이 첫 번째 모이는 데가 어디예요? 이 두정엽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감각을 그냥 수용한다고 봐야지. 그리고 이 감각들이 몽땅 다 이제 판단할 수 있게 쫙 모이는 곳이 이 전두엽이에요. 그러니까는 오감이 되지 않으면은 오감 활동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뭐가 돼요? 두정엽도 발달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전두엽도 발달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판단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라는 게 창의 활동이잖아요. 그러면 창의 활동에 관련된 뇌는 어디냐?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 생각하는 뇌를 기점으로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본 것들을 후두엽에서 받아들이고 또 만진 것들 이런 촉감 활동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험 활동들 그러니까 우뇌가 발달된 상태에서 창의력이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 활동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촉감 활동들 다양하게 해주면은 우뇌에 생각하는 뇌가 발달이 되고 그 발달한 생각하는 뇌 그러니까는 손해랑 생각하는 뇌, 그 다음에 두정엽과,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이 보일 거예요. 빨간색 1차 운동 영역이에요. 이 운동 영역,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게 이게 감각 영역이거든요. 요것들이 같이 합쳐지면서 뇌 전체를 다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뇌가 또 많이 활성화가 된 이후에 이걸 이용해서 어떠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한 것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은 애들이 창의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집안에다 감금시켜놓고 공부만 하는 애들을 이런 애들이 창의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우뇌가 발달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경험 정보가 없고 근데 엄마들이 얘기하잖아. 간접 경험도 경험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간접 경험은 좌뇌로 받아들여요. 우뇌가 발달되지 않아요. 왜? 한 번도 못 본 거기 때문에 직접 한 경험에 관련된 것만 이제 우측 뇌가 발달이 돼요. 이게 중요한 이유를 알려줄게요. 이게 사회성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사회성은 우측 뇌에서 담당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많은 창의 활동들을 하면 뇌를 전체 다 쓰게 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마지막에 전전두엽이 창의 활동할 때마다 전전두엽이 발달이 되게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전전두엽이 발달되면서 사회성과 관련이 있는 거는 어디냐면은 뇌를 이 배측을 봤을 때 여기 볼록 아니 안으로 오목 들어간 부분 여기 뭐가 있어요? 사람 눈이 달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 안에 뭐예요? 눈 안자를 써요. 안, 와. 이게 와가 이제 막 여러 가지가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안화회라고 그러거든요. 눈에 모여 있는 주름. 그래서 안화회라고 그러고요. 안화 전두피질이라고 그래요. 이 바깥에 있는 거, 눈 바깥에 있는 거를 외측이라고 그러고요. 눈 안에 있는 거, 이거 하얀색 있죠? 이게 이제 내측 안화피질이에요. 안화두피질. 안화전두피질이구나. 안화전두피질. 그래서 이 안화전두피질 외측과 내측 이게 모든 감각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은 뇌의 변형계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0세에서 3세 사이에 변형계가 잘 작동이 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이 안화전두피질 이게 연관돼서 이게 발달되게 돼요. 이것이 뭐하냐면 실행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어떤 감정이나 어떠한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떠한 이벤트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이게 이제 실행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영역하고 같이 담당을 해야지. 그러니까는 집에서 감금시키고 한글을 읽고 또 책을 읽고 이랬던 애들 같은 경우는 이 지금 보시는 거에 이제 원래 이쪽이 이제 좌측인데 이제 화면상은 이게 오른쪽으로 나올 거예요. 이 좌측에 있는 것만 발달되게 돼요. 안화피질이 좌측에만. 좌측은 뭐냐면은 정해진 룰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교과서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교과서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직관적인 삶을 살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행동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저런 스타일이면은 거기에 맞춰서도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교과서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책 육아를 많이 한다든지 이 좌측에 관련된 것만 많이 하는 애들 이쪽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들이 당황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정해진 룰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애들이 적응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안화피질이 대체적으로 어떠한 이벤트가 생겼을 때 그리고 감정적인 것들도 경험적인 것들 이런 것들 그다음 상대방하고 이제 얘기할 때 편안하게 거기에 맞춰서 얘기할 수 있는 좀 직관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적응할 수 있는 이것이 이 어디 있냐면은 지금 보시는 거에선 반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쪽이 이제 운의 쪽이거든요. 반대로 되니까 운의 안쪽에 있는 요거예요. 내측 안화 전두피질이에요. 요거 여기서 사회성을 담당해요. 이게 이걸 담당하려면은 이 운의 부분이 발달이 돼야 되고 운의 부분이 발달되려면은 뭐예요? 우측에 있는 이 상상에 관련된 것, 또 창의에 관련된 걸 해서 앞에 있는 전두피질, 전전두피질 이것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생각에 관련되고 창의에 관련된 거 하려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보통 이 좌측만 발달하게 되면요. 아이들이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요. 경쟁심에 사로잡혀요. 본인이 할 줄 아는 것만 하려고 하고요. 본인이 할 줄 모르거나 실패했을 때 그거를 안 하려고 해요. 이런 현상들이 발생돼요. 근데 운에는 반대예요. 성공하고 이런 거보다는 내가 안 되고 부정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것저것 안 되더라도 더 하려고 하고 이런 거예요. 이걸 했을 때 이제 성공했을 때 기쁨도 있지만은 뭐가 안 됐을 때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측이 발달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 안에 이 변형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변형계랑 이 안화피질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안화피질이 발달되게 하려면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변형계가 보통 3세 이전에 대체적으로 완료가 되거든요. 완료가 된 거라 많이 성장을 해요. 근데 이 시기에 반응서 애착 장애가 생겼다든지 아이랑 애착이 결여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애들한테 과잉 보호를 해줬다든지 다 그냥 오냐오냐 해줬다든지 이랬을 때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 엄마는 있는데 생물학적 엄마야. 그냥 아침에 눈 떠가지고 아이를 막 12개월 이전부터 어린이집 보내놓고 종일반 맡겨놓고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 데리고 와서
띵가띵가 하다가 그냥 책이나 좀 읽자. 거기도 집에까지 와가지고 또 뭐 하는 거야? 좌뇌 활동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시기에. 좌뇌 활동을 하고 애들 일찍 재워버리고 다음날 그걸 이렇게 매일 반복을 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날도 나가기 귀찮으니까는 집에서 그냥 책이나 읽히고 있고 노래나 틀어주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변형계가 망가져요. 변형계가 망가지면은 당연히 전전두엽도 발달을 안 하게 되면서 이 아나피질, 전두피질이 성장을 제대로 안 하게 되면서 손상이 와요. 좌우축이 다 손상이 되면은 애들이 싫어, 안 해, 몰라, 짜증나, 뭐 하라고 하면 안 되면은 안 하려고 그래. 오히려 거기에 경쟁심만 세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할 줄 아는 것만 하려고 그러는데 할 줄 아는 것도 없어버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 아이가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사회성이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뭘 해야 돼요? 이 전전두엽을 발달되는 활동부터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뭘부터 해야 돼? 생각하는 활동. 뭐야? 이런 애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손해도 약하거든. 다시 이거부터 해야 돼요. 손해 활동하고 생각하는 활동하고 또 창의하는 활동 해가지고 우측에 있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두엽을 발달시킨 다음에 그렇게 돼버리면 자동으로 우측에 있는 아나 전두피질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사회성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좌측에 있는, 좌측 측두엽 부분에 있는 뭐예요? 공부에 관련된 거. 이거를 손을 놔야 돼요. 그러면서 우측 활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대체적으로 전전두엽이 발달 안 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이 전체적인 뇌활동에서 한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을 때 이때 문제가 발생되고 이때 변형계 부분도 망가지게 돼요. 근데 어머니들이 왜 그걸 하냐? 각종 업체 이런 데서 사기를 치기 때문이야. 이거를 하면은 우측 활동이다, 우뇌 활동이다. 이거 하면 우뇌가 좋아진다. 이거 하면 창의가 좋아진다. 라고 하는 것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손해를 안 써요. 다 머리로 해가지고 뭘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다 대뇌 활동이라고. 그러니까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손해를 안 쓰는 활동들은요. 그리고 그것이 전부 다 우측뇌를 써서 하는 활동이 아니면은 절대로 생각하는 뇌가 활성이 안 되고 생각하는 뇌가 활성이 안 되면 뭐예요? 창의 활동이 되지 않아요. 창의 활동이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 이해력이 부족하게 돼요. 보통 우뇌에 있는 요 안쪽에 요거 내측, 안화, 대뇌 피질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요. 뭐를 하냐면은 인식 기능, 그러니까 좌뇌에 있는 인식 기능이 아니라 우뇌에 있는 인지 활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 활동을 해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그거를 표현을 해봐야 돼요. 만들고 그리고 또는 기를 이용해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전전두엽이 활성화가 되고 그에 따라서 우측에 있는 내측, 아나, 전두피질이 활성화가 되면서 사회성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사회성이 약한 애들은 다시 해야 돼요. 손해 활동부터. 손해 활동부터 해서 생각하고 그거를 계속 만들고 그리기 하면서 이 운동 영역과 감각 영역을 다시 키워주는 그 활동부터 다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 12개월 전부터 해야 되는 활동부터 다 다시 해야지. 애들이 발달 지연이 됐으면 그 전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서 공부랑 병행하면서 하면 될까요? 되긴 뭘 돼. 이미 이쪽 뇌 때문에 망가졌는데 이 좌측 뇌를 더 하고 싶다는 거야. 엄마들은 공부를 포기 못 하겠다 이거지. 그러면 안 돼. 얘는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 이미 변형계가 조금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측이 성장이 안 하고 우측이 발달 지연이 된 상태에서 계속 좌뇌 활동을 하게 되면은 계속 뭐가 돼요? 변형계에 데미지가 들어가요. 변형계에 데미지가 들어가면은 바로 망가지는 게 이 전두엽이 망가지게 되고 전두엽이 어차피 망가지게 되면 전전두엽이 활성화가 안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상 행동을 보이고 과잉 행동을 보이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할 때 본인이 생각하는 활동은 난 안 해야지라고 하지만은 벌써 행동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활동이 생기게 돼요. 저 뭔 소리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은 요 이제 뒤쪽에서 보는 거 이걸 배측이라고 해요. 이건 이제 위에서 본 거라고 얘기를 하고 배측, 등측 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통 본 거는 여기만 많이 봤잖아요. 이 안쪽도 중요해요. 근데 뭐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 저는 뭐 그렇다고 뭐 많이 아는 건 아닌데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는 글을 읽으면은 그게 그림으로 형상화가 바로 돼요. 글을 읽자마자. 그러니까는 바로 이제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려면은 이 각각에 대한 명칭이 뭘 하는 건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 한다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그게 다 그림으로 그려지고 그거를 글씨를 읽으면은
이 뇌가 어떻게 회로가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어머니들 이제 잘 알 수는 없으니까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나중에 이것도 같이 해드릴게요. 어떤 거를 읽었을 때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흐름이 돌아가는지 제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요 내용은 이제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이 사회성 관련돼서 아나 데네피질, 아나 전두피질이 원래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자로 하면 아나회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내가 들은 내용이야. 오늘 본 내용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는 설명하기가 좋더라고. 사회성 관련해서 엄마들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내가 요 4시간 전에 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어제 그 재밌어 하길래 지금 바로 급조해가지고 설명해드린 거예요. 신기하지? 막 이런 거 막 보면은 내가 바로바로 설명하는 게 그만큼 겁나게 공부한 거야, 아주. 이거에 대해서 또 더 설명할 건 많은데요. 일단은 급한 대로 어머니들이 궁금해 하는 것 같아서 그걸 해드렸고, 또 나중에 뭐 창이니 뭐니 막 이런 거에 관련돼서 뇌에서 어떤 부분에서 관련을 하나, 그거에 대해서 좀 또 나중에 또 설명을 계속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더 재밌다 그러네. 이걸로 끝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